지금부터 함수를 이용해서 선형회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함수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 변수가 3개잖아요. 그죠? 이걸 한 4개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4는 그냥 4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줘야 될 거는 x4입니다. x4는 5 곱하기 랜드의 t, 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넣어줘야겠죠? x4 곱하기 베타 4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고 DGP고 이제 최종 단계에서는 여기에서 x4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꿀 때가 t 빼기 4 여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잘 예쁘게 잘 나오죠. 출력값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설명 변수를 5개 늘렸다고 상상해보죠. 5개 늘렸다 한다 그러면 당연히 DGP는 좀 바꿀 겁니다. 베타 5도 만들고 X5도 만들고 여기다 또 추가해 주겠죠. 이 자리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추정 단계에서 보면 설명 변수 하나 더 늘려준다. 그 다음에 바꿀 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5로 바꾸겠죠. 근데 얘를 5로 바꾼다는 거는 또 뭡니까? 사실은 이 5라는 정보도 이 x는 이미 들어가 있죠. 왜 5라는 게 뭡니까? 이 x의 컬럼의 개수입니다. 왜냐면 설명 변수의 개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설명 변수가 늘어나더라도 샘플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이 공식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형 회귀할 때마다 이걸 전부 다 카피 페이스트를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롭고 또 그 때문에 또 오류가 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함수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럼 함수란 무엇이냐? 함수는 어렵게 말해서 함수지 간단히 말하면 그냥 명령어를 만드는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그 명령어를 한번 다 같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스크립트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ew 스크립트를 하나 여시고 새로운 문서를 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게 무조건 function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냥 대충 띄우고 무조건 and라고 치시면 돼요. 함수를 만들 때는 무조건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이름, 명령어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죠. 뭡니까? 대소문자로 구별한다는 것과 반드시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OLS 그 다음에 저의 라스트 이름이 강이니까 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input 함수면 인풋이 있겠죠. 명령어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풋은 저는 y랑 x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일단은 저장하면 자 저장 눌러보시면 파일 이름에 이미 OLS 언더바 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과 함수의 이름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틀랩이 알아서 파일 이름을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건 오로지 저장을 누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 왼쪽에 현재 폴더에 OLS 언더바 강의라는 새로운 파일이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올 거 메인에 가셔서 얘를 쭉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들을 쭉 카피해서 여기서 붙이겠습니다. 붙이고 자 그냥 지금은 하나하나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저장 해놓고 자 함수라는 거는 이 함수 안에서만 변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y랑 x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y랑 x가 있습니다. y랑 x 있으면 y랑 x로 베타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할 수 있죠. 또 y와 x와 베타에 가지고 이해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시랑 베타시랑 x랑 y 가지고 이해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얘 계산이 안 돼요. 왜? t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죠? t는 이미 이 안에서 뭐가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k는 뭐가 됩니까? 설명 변수 개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설명 변수의 수와 표본의 크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전부 다 x 안에 있죠. x의 행의 수가 t고 열의 수가 k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 방법 알죠? t, k는 사이즈에 x 하면 돼요. 그죠? 이러면 x의 차원을 주는데 그게 t by k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 그러면 t가 100이고 k가 뭐 3이든 4든 이 숫자가 이 k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바꿔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저장. 그 다음에 함수를 계산했으면 아웃풋이 있겠죠. 우리가 쓰고 싶은 아웃풋을 여러분들 나열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아웃풋은 베타햇이다. 그럼 베타햇 순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되고 이러면 함수를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냥 카피 해서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지우고 얘를 집어넣겠습니다. 얘를 넣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실행. 잘 되죠? 아무 에러도 안 뜹니다. 아무 에러도 안 떠요.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이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합니다. X 만듭니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매트랩이 딱 보니까 OLS 언더바 강 얘는 매트랩에 내장된 명령어가 아니에요. once, rand, randn, sqrt 이런 것들은 매트랩에 내장된 함수, 내장된 명령어입니다. 하지만 OLS 언더바 강이라는 함수, OLS 언더바 강이라는 명령어는 매트랩에 내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트랩 입장에서는 듣보잡입니다. 그래서 매트랩이 하는 이런 첫 번째 단계는 얘를 찾아요. 어디 찾냐? 현재 폴더에 찾습니다. 현재 폴더 OLS 언더바 강이 있네? 얘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트랩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자, 이거 보시면 y랑 x가 있죠. y랑 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랑 x를 가지고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y는 y 자리에 x는 x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y와 x를 가지고 첫 번째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x의 차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쭉쭉쭉쭉 계산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그 다음에 end를 만났어요. end 만났으면 이제 끝내야지 라고 하면서 뭘 보냐면 끝내면서 도대체 어떤 값을 메인에다가 돌려줄까를 찾아요. 근데 아웃풋이 뭐니까 베타햇이죠. 그럼 베타햇 샀으면 베타햇을 내가 계산했던가? 보니까 베타 계산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아웃풋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에는 이 베타햇이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햇, 베타 언더바 햇 하고 엔터 치면 값이 나와요. 그러면 t 밸류는 어떻습니까? t 밸류. t 밸류로 치면 t 밸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왜냐면 이 t 밸류는 계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함수 안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값들은 함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얘가 함수 밖에서 존재하려면 반드시 아웃풋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아웃풋 내줄 때는 우리가 여기에 베타 햇만 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t 밸류 내주고 싶다 그러면 박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t 밸류 t 언더바 밸류 해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 합니다. 이러면 에러가 떠요. 자, 왜 에러가 뜨냐? 자, 보시면 이 함수는 아웃풋이 몇 개입니까? 아웃풋이 2개잖아요. 아웃풋이 2개인데 이 명령어는 아웃풋이 2개인데 얘는 아웃풋이 하나인데 아웃풋을 2개를 내라고 지금 명령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함수를 만들 때도 아웃풋이 2개인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t 밸류 콤마 꺽쇠 그래서 실행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이제 t 밸류 하면 t 밸류 하면 값이 나와요. 물론 스탠다드 에러 언더바 베타 이거 안 나오죠. 이거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CLC 하고 그 찬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설명 변수 수를 바꿔볼까요? 아까 3개, 4개였는데 2개로 줄여가지고 다 필요 없고 그냥 DGP를 만들고 X에다가 그냥 요거 2개 쭉
x3와 x4를 빼버리겠습니다. 빼버리고 돌려보죠.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물론 출력값이랑 많이 다르겠지만, 그죠? 왜냐면 true DGP는 변수가 4개인데 실제 데이터 2개밖에 안 썼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파라미터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x1과 x2가 아니라 나는 x4로 쓰고 싶다. 그럼 x4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 하면 그래도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에러가 안 뜨죠. 또 표본 크기를 100인데 1000으로 바꾸겠다.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명 변수 수를 바꾸든 표본 크기를 바꾸든 또 추루 파라미터를 제가 뭐 1, 2가 아니라 여기에 1, 4를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정이 됩니다. 그죠? 추정이 잘 되고. 그죠?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인풋과 아웃풋의 순서가 중요해요. 자, 얘는 y랑 x입니다. y랑 x 들어가죠. 근데 이 이름이 꼭 여기 있는 y랑 x랑 같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얘를 small y로 하고 저는 얘를 small x로 하겠습니다. small x. 그래서 얘를 저는 small y, small x 하고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아무 에러도 안 뜨죠. 자, y가 들어가면 small y는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있는 값이 함수에 들어갈 때는 대문자 y로 이름이 바뀝니다. 값은 똑같은데 이름만 대문자 y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x도, small x도 두 번째 자리 있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놈이 small x인데 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놈이 대문자 x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x y를 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small x, small y 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원래 다시 y와 x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에러가 뜨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x, y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x가 함수에 들어가서 x로 사용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 x는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가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얘에 들어갈 때는 이 x라는 놈이 y 자리에 들어가고, 또 메인에서 y라가 넣었던 놈은 두 번째 자리잖아요. 두 번째 자리의 놈은 함수에 들어가면 x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x로 사용돼서 x로 이름을 바꿔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가 종속 변수, 두 번째가 설명 변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인에서 이름과 함수에서 이름이 같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다 설명을 달아놔요. 나중에 함수를 만들어 놓고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인풋, 얘가 뭐냐면 얘는 설명 변수다. 죄송합니다. 종속 변수다. 그리고 x는 설명 변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겠죠. 자, 다시 저장하고, 아웃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여기다가 제가 x2, x3, x2, x3 원래대로 돌려놓고 실행하면 결과가 잘 나오죠. 자, 첫 번째 이 베타 헷 안에 있는 게 베타의 추정치고 t 밸류가 t 밸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름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그럼 베타에서 보겠습니다. 베타에서는 여기다가 제가 베타 언더바 헷 하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t 밸류 계속 볼까요? t 밸류 이렇게 나옵니다. t 밸류가 아니라 사실 베타이시고, 베타이 아니라 t 밸류예요. 왜 그러냐면 함수에 의하면 첫 번째 아웃풋이 뭡니까? 첫 번째 아웃풋이 베타이시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웃풋이 베타이시인데 내용은 베타이시인데 메인에서 저장되기로는 t 밸류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아웃풋과 그 메인에 있는 파일에 메인에 있는 이 변수 이름과 함수에 있는 변수 이름은
똑같거나 비슷하게 두는 게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두 개일 땐 헷갈리지 않는데 세 개, 네 개가 돼버리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웃풋도 보통 이렇게 두 개만 두지 않죠. 여기다가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스탠드 에러도 쓴단 말이죠. 스탠드 에러는 제가 세 번째에 두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때도 이제 스탠드 에러를 이제 두 번째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 에러를 보고 싶다. 스탠드 에러를 이게 명령창에서 엔터 이렇게 치셔도 되고, 또는 스탠드 에러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베타 열기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마치 엑셀 파일처럼 값이 뜹니다. 이렇게 값이 새로운 창에서 값이 떠요. 지금 약간 버퍼 걸렸는데 값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값이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닫고, 자, 여기까지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수를 만드는 법과 함수를 이용해서 선형 회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or loop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